이게 되게 정서적인 접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감성적인 호소를 좀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경 화면, 그 PPT로 사진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접근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신 이후에 어제는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어쨌든 추경 심의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고 가신 이후에 3당이 추경안을 반대한다는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 보니까 한편 참 예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가가지고 네. 악수까지 하고 가시더만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고요.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뭐 부탁드린다, 뭐 한다, 뭐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 이거는 제가 못 보던 장면들인데 정말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할 수는 있지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좀 요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재난 상황에 가깝다고 본 거고,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건 재난 정도는 아니야, 추경할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체감 청년 실업률이 24%.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 그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학기. 예, 그 얘기해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주변의 청년 실업률이 뭐 10%밖에 안 된다는데 내 주변에는 반이 논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의 통계보다 훨씬 높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예, 그렇고 하여간 그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한다는 논리로 세 당이 지금 뭉치신 건데요. 지금 늘리겠다는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안전 관련 공무원 숫자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소방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방치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실업 대란을 방치할 때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우리가 재난 그러면 막 지진 나고 불 나고 홍수 나고 이런 게 재난이 아니라, 그런 것만 재난이 아니라 청년 실업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복지라든지 공약 매주 다루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경제 구조가 다 왜곡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서 이것도 재난인 거죠. 인재인 거죠, 인재. 네, 네. 언론들의 예상은 국회에 찾아와서 지금 청문회 하고 나서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들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했는데 한마디도 안 꺼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딜하거나 이게 추경안은 추경 아니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제가 지금 말한 이 말투 있잖아요. 추경안은 추경 아니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이 표현이 닮았어 이제. 아, 참, 잘 쓰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이 딜을 해서 통으로 묶어놓고 뭐 누구 하나 낙마시키면 추경안 통과시켜주고. 아우, 저는 이건 저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딜의 용도가 돼버렸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타일상 안 하실 거다. 뭐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땡겨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저기청산하자 이렇게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번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 내정자들이 제가 과거에 인사청문회 한 박근혜 정부의 그 후보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 자꾸 위장전입으로 누가 낙마했다고 일부 말씀하시는데, 이런 김상조 후보자 수준의 위장전입이 없었어요. 그때는. 위장전입이 두 가지였는데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위장전입이거나 아니면 막 위장전입이 여러 건인 거예요. 상습적으로 좋은 학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거나 이런 경우 낙마했지, 뭐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한 내정자가 있었다 이런 말씀 자꾸 그 언론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방송으로도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했는데, 이쪽의 위장전입은 가장 중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투기성은 없고, 네. 저쪽의 위장전입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가장 낮은 단계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보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땅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땅을 사랑할 뿐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 갖고 낙마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여성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무려 부동산이 40개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동산이 40건이나 되고 그렇게 부자면 그냥 그러시지 뭐 장관까지 하시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자들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99섬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놈 거 뺏어간다 그거. 아까 박은경 씨는 하나 믿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땅을 사랑한다. 정말 땅만 보면 추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사긴 하는데 팔질 않아. 자기가 사놓은 땅을 보면서 막 희열감 느끼고. 강경화 후보자는 남편이 그 딱 하나 뭐 한번 해보려고 부산에 뭐 샀는데 그게 실패한 투기잖아요. 참, 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은 수도 없이 많은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남들이 보통 일반 평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갖고 투기 내면에 이렇게 질러대는 건 좀 너무 비인간적 아닙니까? 제일 그 희한한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정우택 그 위원장하고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5.18 관련하여 김인수 헌재 소장 후보를 문제 삼을 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장면이 와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을 해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했는데 5.18 때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김인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 한나라당 전신이 신한국당, 신한국당 전신이 민자당, 네. 민자당의 전신이 민정당이잖아요. 되게 낯익은 이름인데? 우리는 민점 정점 당이고요. 네. 거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정당.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얼굴 빨개져서.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임명을 했고요. 국민만 믿고 간다. 정면 돌파. 저희들이 항상 해왔던 이야기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현재 이제 국회가 사실은 고착 상태인 거잖아요. 네. 지금 시정연설을 해도 그쪽도 안 해지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전부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 강경화 정도는 안 돼. 요건데 이 상태에 만약에 우리 최민희 미니미니 의원님께서 대통령이라면 이거 그냥 강행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강행해요. 그럼 어떻게 될 그런 어떤 나름대로 예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렵겠죠. 예, 그렇지만 문제 없는 사람을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길들이기예요. 예, 그리고 여당 길들이기거든요. 그런데 어린 왕자 보시면 그런 장면 나와요. 그 대사 중에 길들여지는 것은 언젠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길들여 가는 건데 이게 이런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여당 길들이기를 하고 야당이 대통령 길들이기를 하면요. 피차 눈물 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요. 그냥 건수는 건수대로 가면 돼요. 김희수 소장은 김희수 소장 하나를 보고 결정하고 김상조 내정자는 또 한 분을 보고 결정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또 한 분 보고 결정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요. 국민의 뜻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뜻이 기준이면 세 분 빨리 청문 보고서 채택했어야죠. 국민들은 세 분 다 뭐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여론조사인데 네. 여론조사가 뭐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조금씩 떨어졌어요. 뭐 한 6% 떨어진 경우도 있고 2% 떨어진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 다음 주 보니까 다시 반등했어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이 여론조사라는 건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론 지지율이 떨어지잖아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네, 반등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촛불전국에서는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도 요소해야 되는데 국회 믿고 가지 말고 국민 믿고 가라.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양해를 좀 구한 상태에서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선 이런 거예요.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결정적 한방 없었다는 거 야당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딱 물러나야지. 다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추경안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대개 추경안 보시면 SOC 예산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 SOC 예산이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국민들 보기에는 맞는 거죠. 그런데 SOC 예산이 없다는 건 정말 그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들께서 그 특히 이제 여야당 지도부께서 관심 가지시던 지역 민원성 뭔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라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그 SOC 예산 중에 이제 지역 민원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역 민원도 국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언론이 너무 매도해서 그런데 이번엔 이제 일자리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깨알 같은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뭐 SOC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그런 거지만 지금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통계청의 통계보다 훨씬 높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그렇고 하여간 그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한다는 논리로 새 당이 지금 뭉치신 건데요. 지금 늘리겠다는 공무원이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안전 관련 공무원 숫자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소방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방치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실업 대란을 방치할 때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재난 그러면 막 지진 나고 불 나고 홍수 나고 이런 게 재난이 아니라 그런 것만 재난이 아니라 청년 실업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복지라든지 공약 매주 다루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해요. 경제 구조가 다 왜곡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서 이것도 재난인 거죠. 인재인 거죠, 인재. 네. 언론들의 예상은 국회에 찾아와서 지금 청문회 하고 나서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들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했는데 한마디도 안 꺼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딜하거나 이게 추경안은 추경 아니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제가 지금 말한 이 말투 있잖아요. 추경안은 추경 아니고 청문회는 청문회고 이런 것이지 이 표현이 닮았어 이제. 참 잘 쓰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 이 딜을 해서 통으로 묶어놓고 뭐 누구 하나 낙마시키면 추경안 통과시켜주고. 저는 이건 저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딜의 용도가 돼버리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타일상 안 하실 거다. 뭐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땡겨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국민들이 저기청산하자 이렇게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번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번 내정자들이 제가 과거에 인사청문회 한 박근혜 정부의 그 후보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때 뭐 자꾸 위장전입으로 누가 낙마했다고 일부 말씀하시는데 이런 김상조 후보자 수준의 위장전입이 없었어요. 그때는. 위장전입이 두 가지였는데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위장전입이거나 아니면 막 위장전입이 여러 건인 거예요. 상습적으로 좋은 학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거나 이런 경우 낙마했지 뭐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한 내정자가 있었다 이런 말씀 자꾸 그 언론이 하시면 곤란합니다.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 이거는 제가 못 보던 장면들인데 정말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문제다 할 수는 있지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좀 요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재난 상황에 가깝다고 본 거고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건 재난 정도는 아니야. 추경할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체감 청년 실업률이 24%. 이거는 제가 지난해에 그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한 학기. 예, 그 얘기해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주변의 청년 실업률이 뭐 10%밖에 안 된다는데 내 주변에는 반이 논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되게 정서적인 접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감성적인 호소를 좀 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배경 화면 그 PPT로 사진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접근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인 것 같은데 그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신 이후에 어제는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어쨌든 추경 심의는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시종연설하고 가신 이후에 3당이 추경안을 반대한다는 그 메시지를 내보내는 걸 보니까 한편 참 예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대통령이 직접 다 찾아가가지고 네. 악수까지 하고 가시더만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고요.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뭐 부탁드린다, 뭐 한다, 뭐